장미. 잠이 깨면 바라다 보려고 장미 7송이를 샀다. 거리에 나오니 사람들이 내 꽃을 보고 간다. 여학생들도 내 꽃을 보고 간다. 전차를 기다리고 섰다가 Y를 만났다. 언제나 그는 나를 보며 웃더니 오늘은 웃지를 않는다. 부인이 달포째 앓는데 약 지으러 갈 돈도 떨어졌다고 한다. 나에게도 가진 돈이 없었다. 머뭇거리다가 부인께 갖다 드리라고 장미 2송이를 주었다. Y와 헤어져서 동대문행 전차를 탔다. 팔에 안긴 아이가 자나하고 들여다보는 엄마와 같이 종이에 쌓인 장미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문득 씨의 화병에 시든 꽃이 그냥 꽂혀 있던 것이 생각났다. 그때는 전차가 벌써 종로를 지났으나 그 화병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전차에서 내려 사직동에 있는 씨의 하숙을 찾아갔다. 씨는 아직 들어오지를 않았다. 나는 그의 꽃병에 물을 갈아준 뒤에 가지고 갔던 꽃 중에서 2송이를 꽂아 놓았다. 그리고 딸을 두고 오는 어머니같이 뒤를 돌아보며 그 집을 나왔다. 숭삼동에서 전차를 내려서 남은 3송이의 장미가 시들세라 빨리 걸어가노라니 누군지 뒤에서 나를 찾는다. K가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애인을 만나러 가는 모양이었다. K가 내 꽃을 탐내는 듯이 보았다. 나는 남은 꽃송이를 다 주고 말았다. 그는 미안해 하지도 않고 받아가지고는 달아난다. 집에 와서 꽃 사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는 꽃병을 보니 미안하다. 그리고 그 꽃 7송이는 다 내가 주고 싶어서 주었지만 장미 1송이라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 모시. 인조라는 말이 붙은 물건을 나는 싫어한다. 인조견, 인조진주 같은 것들이다. 인조위성이라 아니하고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에도 나에게는 불쾌한 존재다. 인조라는 말과 뜻이 같은 합성이라는 말이 붙은 물건도 나는 싫어한다. 예를 들면 합성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합성이라는 말이 아니 붙어도 빙초산이나 사카린 같은 것을 나는 또한 싫어한다. 사카린이 설탕보다 영양이 있고 꿀보다도 향기롭다 하더라도 나는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플라스틱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어야 할 때면 진열장에 내놓은 비프 스테이크를 볼 때와 같이 속이 아니꼬아진다. 물론 칠한 입술, 물들인 머리칼, 성형외과에서 만든 쌍꺼풀 이런 것들도 인조란 말은 아니 붙었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요사이 거리에는 인조요, 합성으로 된 나일론이 범람하고 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색깔과 무늬, 흡사 도배지 같은 것도 있다. 동나방 날개 같은 적삼과 뱀 껍질 같은 치마도 눈에 띈다. 나일론은 공기가 통하지 않고 땀도 빨아들이지 아니한다니 더운 몸이 옷 속에 감금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구멍이 숭숭 뚫어진 것도 있기는 하지만 망사 같아서 보기 싫다. 한여름 나일론 거리에 문득 하얀 모시 적삼과 파란 모시 치마가 눈에 띈다. 묻 닭 속의 학을 보는 격이다. 모시는 청초하고 섬세하고 톡톡하고 깔깔하다. 아마 천사도 여름이면 모시를 입을 것이다.
모시옷은 풀이 죽거나 구김살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싱싱하지 못한 백합은 시들어가는 백일홍보다도 보기 싫은 것이다. 곱게 모시옷을 입은 여인은 말끔하고 단정하고 바지런하여야 한다. 청초한 모시옷, 거기에 따르는 빛이 비녀와 가락지를 본다는 것은 또 얼마나 산뜻한 기쁨이던가. 엄마 손가락에 비치가 끼어지면 여름이 오고 엄마 모시치마가 바람에 치기 전에 여름은 갔다. 아름다운 하얀 아마옷, 시란 말이 영국 기도서에 있다. 양장을 하는 여자는 모시는 못 입어도 아마는 입을 수 있다. 아마옷을 입으면 소매가 있든 없든 시원할 것이다. 단추나 지퍼를 등에다는 달지 말라. 이는 의뢰심의 표현이다. 밭에서 일하는 시골 여인네는 모시와는 인연이 적으나 그에게는 다행히도 튼튼하고 껄껄하고 시원하고 마음 많이 쓰고 입을 수 있는 배옷이 있다. 배나 아마나 다 떳떳한 모시의 족속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무어라 하든 나일론, 비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내가 싫어하는 인공위성과 같이 나날이 발전할 것이다. 김제 돗자리, 담양 발, 한산 세모시는 아름다운 여름을 잃어버리고 옷가락지, 빛이 비녀 따라 민속 박물관으로 가고야 말 것인가. 수상스키. 수상스키는 설령을 타는 스노스키보다 나은 점이 있다. 스노스키는 산 밑으로 내려가면 서게 된다. 수상스키는 보트가 끄는 로프에 달려가기는 하지만은 그런 제한은 받지 않는다. 앞에서 달리는 모터보트는 전차를 끌고 달리는 그리스의 준마와도 같다.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장고를 메고 놀량을 한번 불러보겠다. 왈츠를 밤새워 추어보겠다. 그러나 어떤 호강보다도 우선 여름 바다에서 수상스키를 타보겠다. 젊었을 땐 여름이면 산으로 갔었다. 그때 나의 다만 하나의 사치는 금강산에 가는 것이었다. 외금강이 생리에 벅차서 늘 내금강 품 안을 찾아갔다. 그리고 편한 대로 장안사 근방에 숙소를 정하였다. 매일 전나무 그늘에서 책을 읽다가 지루하면 표은사를 지나 만폭동까지 올라갔다. 목이 마르면 엎드려 시내에 입을 대고 차디찬 물을 젖빨듯이 빨아 마셨다. 구름들이 놀다가 가는 진주담 맑은 물을 들여다보며 마냥 앉아있기도 했다. 근년에는 여름이면 바다로 가고 싶다. 내 자신 파도를 타기에는 이미 늦었으나 바다에는 파도를 타는 젊은이가 있을 것 같다. 모터보트가 속력을 내기 시작하면 로프 잡은 팔을 내뻗고 무릎을 약간 굽힌 채 가슴과 허리를 펴고 앞이 들린 스키로 파도를 달리는 스키어가 보고 싶다. 물보라 물보라가 보고 싶다. 수상스키를 못 보더라도 바다에 가고 싶다. 양복 바지를 걷어올리고 젖은 조가비를 밟는 맛은 정녕 갓 나온 푸성기를 씹는 감각일 것이다. 플루트 플레이어. 주의봉을 든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는 찬란한 존재다.
그러나 토스카니니 같은 지휘자 밑에서 플루트를 분다는 것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다 지휘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콘서트 마스터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모니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에 있어서는 멤버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그리고 각자의 맡은 바 기능이 전체의 효과에 종합적으로 기여된다는 것은 의의 깊은 일이다. 서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신뢰감이 거기에 있고, 칭찬이거나 호평이거나 내가 아니요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마음 든든한 일이다. 자기의 악기가 연주하는 부분이 얼마 아니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독주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 서운할 것은 없다. 남의 파트가 연주되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도 무음의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스볼 팀의 외야수와 같이 무대 뒤에 서 있는 콘트라 베이스를 나는 좋아한다.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스케르초의 악장 속에 있는 트리오 섹션에는 둔한 콘트란 베이스를 쩔쩔매게 하는 빠른 대목이 있다. 나는 이런 유머를 즐길 수 있는 베이스 플레이어를 부러워한다. 전원 교향악 제3악장에는 농부의 춤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서투른 바순이 제때 나오지를 못하고 뒤늦게야 따라 나오는 대목이 몇 번 있다. 이 우스운 음절을 연주할 때의 바순 플레이어의 기쁨을 나는 안다. 팀파니스트가 되는 것도 좋다. 하이든 교향곡 94번의 서두가 연주되는 동안 카운터 뒤에 있는 약방 주인같이 서 있다가 청중이 경악하도록 갑자기 북을 두드리는 순간이 오면 그 얼마나 신이 나겠는가. 자기를 향하여 힘차게 손을 흔드는 지휘자를 쳐다볼 때 그는 잠옷 무상의 환희를 느낄 것이다. 어렸을 때 나는 공책에 줄치는 작은 자로 교향악단을 지휘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지휘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토스카니니가 아니라도 어떤 존경받는 지휘자 밑에 무명의 플루트 플레이어가 되고 싶은 때는 가끔 있었다. 여성의 편지. 여성들에게서 많은 편지를 받는다고 해서 영화배우가 나보다 좋을 것은 없다. 여성 독자로부터 팬레터를 받는 신물 소설 작가도 나의 선망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 편지들은 사카린을 탄 주스나 순 설탕 사이다 아니면 고작 코카콜라 몇 번 우려낸 커피 같은 것들이다. 좋은 차의 향취는 없다. 기다리던 여성과 이야기를 시작한 지 5분이 못 가서 실증이 나는 수가 많다. 아름다운 여성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많다. 자색과 애교가 이야기에 어느 정도의 흥미를 보충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편지에 있어서는 이런 도움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매력있는 표정을 하는 여성의 편지도 기쁨을 주기 어려운 것이다. 내가 받고 싶은 여성의 편지는 아벨라르한테 한 엘로이즈의 편지, 예이츠에게 보낸 모두곤의 편지, 보존된 것은 없으나 황진이의 편지, 그런 것들이다. 여기 이런 편지가 있다. 이것은 오늘 내가 쓴 제4의 편지입니다.
다른 석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붙일 작정입니다. 이 편지도 시히 받으시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전번 편지 답장이 오기 전에는 이 편지를 붙이지 않을 테니까요. 배달부는 거북이에요. 아주 미운 거북이에요. 내가 가진 돈을 다 털어서 긴긴 전보를 치고 싶습니다. 정신 분석은 하지 마세요. 어젯밤은 창을 열어놓고 잤습니다. 여기의 공기는 과실과 같습니다. 약보다 낫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책을 읽었습니다. 숲과 들과 산과 자갈 깔린 저 해안을 거닐고 싶습니다. 때로는 엷은 스웨이드 장갑을 끼고 도시에 가서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듣고 카페에 앉아서 오래오래 차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언제나 자유롭고 언제나 인정이 있고 언제나 배우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영화를 보며 자기가 주인공인 양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나이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존 미들턴 머리가 아니더라도 캐서린 맨스필드의 이 편지를 즐겨 읽는다. 그리고 인기 배우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맛과 멋. 맛은 감각적이요 멋은 정서적이다. 맛은 적극적이요 멋은 은근하다. 맛은 생리를 필요로 하고 멋은 교양을 필요로 한다. 맛은 정확성에 있고 멋은 파격에 있다. 맛은 그때뿐이요 멋은 여운이 있다. 맛은 얇고 멋은 깊다. 맛은 현실적이요 멋은 이상적이다. 정욕 생활은 맛이요 플라토닉 사랑은 멋이다. 그러나 맛과 멋은 반대어는 아니다. 사실 그 어원은 같을지도 모른다. 맛있는 것의 반대는 맛없는 것이고 멋있는 것의 반대는 멋없는 것이지 멋과 맛이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맛과 멋은 리얼과 낭만과 같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맛만 있으면 그만인 사람도 있고 맛이 없더라도 멋만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다. 맛은 몸소 체험을 해야 하지만 멋은 바라만 보기 해도 된다. 맛에 지치기 쉬운 나는 멋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사. 무슨 생각이었는지 사지 못할 집을 복덕방에 물어보고 가이동 골목길로 도로 나왔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비원으로 옮겼다. 비 내리는 고궁에는 산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날 나는 우연히 돈 300환을 내고 값이 있다면 몇백억이 될 그 넓은 정원을 혼자 즐길 수 있었다. 흐뭇한 소유감까지 가져보려 하다가 문득 깨닫고 우연히 비 맞는 연잎들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가난을 느끼는 일이 거의 없다. 다행히 30여 년간 실직을 한 일이 없고 욕심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술, 담배에는 돈을 많이 쓰고
반찬 가게에 외상을 지지 않고 월급을 미리 당겨 쓰지도 않고 월부라든가 개라는 것을 아직 하지 않아 돈에 쪼들리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식주 셋 중에서 주택 때문에 가난을 느끼는 때가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의 말씀과 같이 달팽이도 제 집이 있고 누에도 제 집을 만드는데 나에게는 내 집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남산에서 만호 장안을 내려다보고 집, 사면의 집. 그러나 우리를 위한 집은 한 채도 없구나. 이런 한탄을 한 일이 있다. 한때는 옛날 서생들이 기숙사였던 성균관 동제의 방을 빌려 살림살이를 한 일도 있다. 그리로 이사 간 첫날 밤에는 꿈에 유생들이 몰려와서 나가라고 야단을 치지 않을까 하고 퍽 걱정을 하였다. 어느 해는 1년에 6번 이사를 한 해도 있었다. 해가 안이 들어서 물 길어 먹기가 어려워서 옆집이 구공탄 공장이어서 가까이 제재 공장이 생겨서 그리고 2번은 집주인이 내놔달래서 그렇게 되었다. 7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방 둘 있는 영단주택으로 이사를 놓되 그때 기쁨은 참으로 대단하였다. 아이들은 이것이 인제 우리 집이지 하고 좋아하라고 뛰었다. 우리 집에는 소니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가 있었는데 제 집을 끔찍이나 사랑하였다. 레이션 상자 속에 내 헌 재킷을 깐 것이 그의 집인데 소니는 주둥이로 그 카펫을 정돈하느라고 매일 장시간을 보내었다. 그리고 그 삐죽한 턱주가리를 마분지 담벽에 올려놓고 우리들 사는 것을 구경하고 때로는 명상에 잠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저희 집 앞은 남이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마치 궁성을 지키는 파수병같이 나는 이 개 못지않게 집을 위하였다. 7년 동안에 아이들이 자라고 책을 늘었고 왜 버리지 못하는지 모를 너저분한 물건들도 많아졌다. 집이 좁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건너집 라디오가 소란하고 골목 여인네들이 목소리가 시끄러워졌다. 그리고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내 방이 갖고 싶어졌다. 나는 이사를 해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집 매매가 없다는 요즘 우리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섰다. 나는 집값이 떨어졌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준다는 금세에 덜컥 계약을 하였다. 그리고는 집을 보러 나섰다. 교통 좋은 곳은 엄두도 못 내고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변두리마다 돌아다녀 보았다. 팔려고 내놓은 집은 많아도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만 다 못한 것들이었다. 매일 지쳐서 돌아오면 이 집같이 좋은 집은 없었다. 꽃심을 뜰이 조금 있고 방이 4대 되는 집. 이것이 내가 원하는 집이다. 언제든지 내 돈은 집값의 반이나 3분의 1밖에 아니 된다. 나는 잠을 못 자게 되었다. 집 보러 다니느라고 몸이 피곤한데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7년 만에 새삼스럽게 가난을 느꼈다. 불안과 초조로 2주일을 보내다가 집 내놓을 기일이 다가오자 마침내 집값의 절반을 15년간에 걸쳐 은행에 부어간다는
그리고 버스가 15분에 한 번씩 다니는 곳에 있는 주택 하나를 계약하게 되었다. 15년. 내 방. 좋은 말로 서재의 대가로 15년간 부어갈 부채와 교통을 위한 무수한 시간을 지불하게 되었다. 그저 이 집에 그냥 살고 비오는 날이면 비원이나 찾아갈 것을, 공연히 이사를 한다고 나는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 이삿집을 상상하면 더욱 가난을 느끼게 된다.